아까 말했다시피 전해질이었습니다. 제가 오타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자, 뭐는 마물의 근원은 물이고 물에서 모든 물질이 생겨났다 주장했다. 누구였어요? 큰 소리로 말해줘. 여기 아까 있었잖아. 누구였어?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 적으시면 되고요. 뭐는 물질의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고 성질까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 유명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세 번째, 순,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 값비싼 금을 얻고 싶어하는 이 양아치들, 이름만 하면 안 되나? 자, 아무튼 적은 걸로 큰 걸 만들고 싶어하는 애들. 뭐였어 이거? 연금술이었습니다. 연금술. 자, 33종의 원소를 발표를 했어요. 완벽한 자식은 아니었지만 아까 그랬고 물을 수소랑 산소로 분해시켜 버렸어. 누구였어? 라부아지에. 이 4명의 4명 아니고 3명 합자나 연금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원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성질과 지금 알려진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원소의 정의입니다. 수소와 산소와 같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성질이 다를 겁니다. 아래 보시면 다양한 원소들이 있죠. 지금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애는 118가지 정도 된다. 이 중 90가지 정도는 자연에서 발견한 거고 나머지는 내가 만든 거다. 플라스틱 이런 막 이런 새로운 애들 있잖아. 원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발견하거나.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금속은요,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비금속 원소는 약 22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금속이다. 금속이 훨씬 더 많네요.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원소의 몇 가지 대표적인 애들 9가지가 적혀 있네요. 자, 아까 수소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소는 뭐다?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가볍다 라는 특징. 가장 가볍고 폭발력이 강하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한다?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왜? 가벼우니까 날아가는데도 용이하고 폭발력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연료로 사용한다. 두 번째, 헬륨이었습니다. 헬륨 아까 이야기했죠. 수소 다음에 가벼운 게 헬륨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륨은 그래서 아까 풍산 이야기를 했었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자, 공기의 대부분 성질은 뭘까? 자, 여기 나오면서 같이 합시다. 자, 공기에 구성하는 자식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야? 수소? 여기 수소가 제일 많은, 이 방 안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자, 여러분, 과자 사 먹으면, 봉지 과자 사 먹으면 뭘 줘요? 질소를 줍니다. 제일 많은 게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소.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산소. 나머지는 뭐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라가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식입니다. 이 두 가지 합쳐 가지고 90 몇 %예요? 99%? 저는 99% 차지하고 있을 거야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지. 뭐 이상한 탄소도 있을 거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자, 질소가 질량 개념을 들어가야, 원자량 개념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집 수소 이야기하고 헬륨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헬륨이요, 질소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헬륨이 질소나 산소보다 훨씬 더 가벼우니까 공기 중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질소랑 산소보다 가벼운 애들 무조건 뜨는 거야. 근데 기체 중에서, 원소 중에서 가벼운 애는 수소나 헬륨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고 라는 말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폭발하지 않아. 엄청 안정한 놈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야. 그러니까는 웬만해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헬륨 가스 마셔서 목소리 막 바꾸고 하잖아요. 이 자식이 반응성이 엄청 커버리면 내 몸에 들어와서 막 반응 일어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엄청 안정한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마시고 목소리만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헬륨 가스 의해복 이 자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소네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동계 중에서 21% 차지하고 있다 했었죠. 아까 99% 중에서 21%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나? 100% 중에서 21%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질소다. 자 그래서 호흡하는 데 사용이 되고 연소 불 붙이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탄소입니다. 자 탄소는요 내 몸에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의 대부분 물질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물론 물이 제일 많긴 하지만 나머지 물질이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잖아. 탄소가 중심이고 이게 물처럼 수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탄소는요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도 탄소고요, 흑연도 탄소고요, 다이아몬드 주성분도 탄소입니다. 탄소 화학식은 아까 이산화탄소라 했었잖아. C입니다. C에 적고 우리 탄소라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AL이라 적고요. 화학식까지 적어줄게요. 탄소 아까 O였는데 이거 들이마시는 거 O2야. 근데 헬륨은 H이고요. 약간 익숙해지자. 수소는 H고. 자, 알루미늄은 우리 알루미늄 호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강합니다. 그래서 창틀이나 알루미늄 소재 뭐 여러 가지 뭐 금속도 있죠. 금은 AU, 우리 보통 기금속 장신구로 많이 사용하는 게 금이고요. 나름 반응성이 낮아요. 다른 놈들과 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막 순금 갖다 집어넣으면 계속 색깔이 계속 금색이잖아. 처처럼 막 녹슬지 않잖아. 금 광택을 띠고 있고. 자, 규소입니다. SI라고 적고요. 자 보시면요 지금 다 애들 내가 이렇게 적으면 또 이게 I인 줄 알더라. 이거 L이에요. L 알파벳 소문자 L입니다. 앞글자만 대문자를 적고요. 뒤에는 다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SI 규소. 자 반도체 성질이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 철 Fe 이고요. 철 우리 뭐 구조 건축이나 여러 가지 철근 레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구리는 CU입니다. 구리 CU 편의점 아니야 CU. 자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를 전선에 사용합니다. 구리 뭐 보일러 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아까 이야기했던 질소가 여기 나오네요. 질소 N 분자는 N2야. 두 개가 같이 붙어 다녀. 산소처럼 약 78% 차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78이랑 22랑 더하면 몇 %야? 99%야. 그래서 그거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자 봉지에 집어넣습니다. 과자 봉지 왜 집어넣지? 안 집어넣으면은 배송할 때 다 부서지잖아. 과자가 다 부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충전재 역할을 합니다. 완화, 충격 완화시켜주는 충전재 역할을 한다. 과자가 산소랑 만나면은 눅눅해져 버리니까 질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수은이 있네요. 수은은 HG입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트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자 수은은요 우리 온도계에 들어있어요. 온도계에 들어있고, 이거 수은이 내 몸에 닿으면 엄청 해로운 거 알고 있죠? 뭐 무슨 병이었지? 이따이 이건 다른 건가? 풀인가? 미나마타병? 뭐 여러 병이 있어요. 많아 헷갈리네. 아무튼 내 몸에 닿으면 치명적입니다. 중금속. 자 염소입니다. 염소는 독성이 강하지만은 물에 녹아서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냄새 있잖아. 그게 바로 이 자식으로 소독해서 그래. 염소가 CL. 그래서 HCl이라죠. 염화수소. 염소입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적혀있고, 후동성물질 화합물 이야기도 적혀있고, 금속원소 이야기도 적혀있는데,
여기 다 금속, 철, 구리, 금 다 금속인 거 알지? 알루미늄, 납 이런 건 다 금속이고 광택을 띠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류가 잘 흐릅니다. 금속은 플러스 금 마이너스 연결하면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서 또 달궈지겠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열도 발생하게 되고요. 쉽게 막 열을 가했을 때 이게 막 휘어지잖아. 그래서 연성이라고 하지. 늘어나거나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수은이 약간 독특한 놈입니다. 수은은요 금속은 금속이에요. 수은 금속인데 이 자식은 뭐야? 수은은 금속이지만 이상하게 액체인 금속입니다. 액체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금속은 거의 고체죠. 수은을 제외한 애들은 고체다라고 적혀있어. 그래서 자 여기 보죠. 호동소 물질, 화합물 나오는데 이건 또 단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호동소 물질 간단하게 말할게.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호동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우리 산소 한 종류만 되어 있잖아. O2 들이마시는 산소, 수소 이런 거. 근데 화합물은 뭐야? 두 가지 이상 되는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H2O잖아. H랑 O로 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화합물, 화합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이산화탄소 CO2잖아. 그러니까 C랑 탄소랑 산소가 화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화합물이야. 한 종류만 되어 있고 N 두 종류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 간단히 풀어볼까요? 체크. 같이 할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한다 했어? 원소.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왕복선 사용하는 연료 누구야? 수소입니다. 수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간략하게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제 우리 수업에 도움되는 영상 같은 것도 제가 가끔씩 보여줄 거고요. 지금은 뭐냐, 아까 전기 분해하는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전기 분해. 이게 아닌데 전기 칠판, 전자칠판이 제가 아직 안 친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번에 여기 학원 하면서만 갖고 온 거라서. 오늘 실험을 통해 수용액의 전기 분해 시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약 30ml씩 이게 넣습니다. 아닌가? 다른 영상인가? 기포가 염화나트륨 이거 수용액에 다른 영상 보여줄게. 우리 아까 했던 실험 그 실험 영상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물의 전기 분해를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순수한 물의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쪽에는 전기 분해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소와 수소가 모였을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산소를 확인할 때는요, 퍼져가는 강불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소를 확인할 때는 동약불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산화트륨 수용액을요, 전기분해 장치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물이 양쪽에 지금 가득 채워졌는데 학생이 지금부터 코크를 닫고요, 전기분해 장치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원 장치를 켜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수소기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느 곳이 플러스 B이고 어느 곳이 마이너스 B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전기분해 장치를 설치하고요. 6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물이 있던 자리에는 기체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과연 어느 쪽이 플러스극,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일까요? 자,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체의 부피비가 왼쪽과 오른쪽이 2대 1의 부피비인 걸로 봐서요. 왼쪽에서는 수소기체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산소기체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둘의 경우는요.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물이 있던 자리에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수소가 발생한 쪽이 마이너스 극, 산소가 발생한 쪽이 플러스 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공통적으로요.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정말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된 것이 맞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우리는 먼저 오른쪽에 모인 산소 기체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의 경우는 불씨만 나는 향불을 산소 기체에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콩을 열면 산소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극의 수소 기체의 불씨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퍽 소리 들었어요? 퍽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플라스틱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가져가면 향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의 수소 기체는 성냥불을 가져가면 성냥불이 벅 소리를 내며 탔었죠. 자, 이렇게 물이 전기분해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둘게요. 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전기세계를 나왔고요. 측정하는 데서 자, 한 가지 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려나? 사실이 제일 좋은 게 뭐지? 글씨를 보려면 이게 제일 좋으려나? 깨지는데? 안 깨지는 거 없나? 한쪽만 나와 있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이거 봅시다.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인데요.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지금 빨간색 보시면 금속 원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금속 원소. 여기서 노트를 해두면 이렇게 썼나? 펜이 나오네. 자, 보시면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금속 원소, 이 자식이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금속 원소, 이 자식이 금속입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몰려 있는 게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왼쪽에 몰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 이 가운데 있는 거 잘 몰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요. 지금 프린트만 나눠줬었죠. 프린트 보시면 1번부터 20번 나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20번. 기본적으로 우리 순서 번호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1번부터 20번입니다. 보시면 이걸로 할까? 1번부터 20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1번, 2번, 3번부터 쭉 해서 2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20번. 1번부터 20번 순서대로. 수소는 몇 번이지? 1번. 칼슘은 몇 번이지? 20번. 칼륨 몇 번이지? 19번. 뭐 이런 식으로 헬륨 2번. 또 헬륨 아래에 누가 있었지? 네온 10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웬만하면 이 위치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수소 아래에 누가 있었지? 그 다음 누가 있었지? 나트륨. 그 아래에는 칼륨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알아야지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왜? 이건 다 성질이 있거든. 자, 아까 말했듯이 금속은 다 왼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세로줄은요 성질이 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안정한 원소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 헬륨 아래에 있는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다 안정한 애들이야. 반응성이 낮고 다른 놈과 잘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애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설명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만들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드냐? 하고 지워지나? 자, 일단 보시면요 족이라고 적혀 있고요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로는 족이고 세로는 죽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세로줄은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일족 애들이야. 일족. 우리 종족이라 하잖아. 성질 비슷한 게 다 모아놓고 애들 일족이라 부르는데 애들은 2족이야. 3족, 4족 하고 우리 보통 가운데는 건너뜁니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운데 애들은 우리가 잘 외우지 않아. 이거 그냥 빼고 생각하세요. 이 족은 3부터 12까지는 보통 우리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1족, 2족,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13족, 14족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통 고등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 애들 실수하니까 중간에 1, 2, 3, 4, 5, 6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분소 같은 경우에는 5번이잖아. 바로 4번에서 바로 5번 넘어온다고. 5번 애들은 13족이다. 3족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중고도 바로 2족에서 13족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13족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종족은 우리는 18족입니다. 18족 성질. 우리 뭐라고? 아까 안정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죽입니다. 첫 번째 죽이고요. 일주기 애들은 총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안 적혀 있을 거야. 일주기에는 총 2마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8마리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8마리 적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이 2마리만 적혀 있죠.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2마리만 공부를 하는 거야. 자, 다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하면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일단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자세하게.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나중에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주기율표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고1 때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잘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성질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고요. 우리가 공부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일단 이 18쪽 애들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안전한 놈들입니다. 아래는 공부 안 하니까 그냥 지울게. 아래 이 18쪽 애들은 안정해. 구조적으로 엄청 안정한 놈들이야. 반응도 잘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놈들이야. 자,
근데 애들한테 우리는 이름을 지어줬어. 애들은 다 아까 왼쪽은 다 뭐였어? 금속이었어. 근데 노란색 애들은 뭐가 적혀 있냐면 비금속 원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 중에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18쪽 애들은 비금속 원소니까 뭐도 있겠어? 고체도 아니고 뭐 기체, 액체 이거 다 있을 거야. 하지만 18쪽 애들은 다 기체야. 기체입니다. 근데 그래서 앞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무슨 기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18쪽 애들한테 뭐라고? 반응 잘 안 일어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라고 우리 이름을 지어줍니다. 비활성. 활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 애들 안정해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애들을.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1쪽 애들입니다. 1쪽. 자, 1쪽 애들 이름도 붙여줬는데,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왕따입니다. 수소는 왕따예요. 수소는 특이하게 흔히만 봐도 알 수 있지. 혼자 뭐야? 혼자 기체야. 1쪽 애들, 2쪽 애들 다 아까 금속이라고 했는데 수소만 기체입니다. 수소만 애외적인 성질이 워낙 많이 띄는 놈이기 때문에 수소는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수소도 1족인 건 맞아요. 1족이지만 우리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의 이름을 따로 나중에 불러준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애들은 뭐라 부를 거냐면 애들은 뭐야? 아까 애들은 기체였고 애들은 금속이잖아. 금속. 무슨 금속이라 부를까? 알칼리 금속이라 부릅니다. 알칼리성 할 때 포카리 스웨트처럼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알칼리 금속. 이 족은 따로 명칭하지 않습니다. 시험 자주 나오는 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 족. 나머지 애들입니다. 애들 시험 자주 나와요. 이 네 마리. 애들도 이름이 있어. 애들의 이름은 할로젠 원소라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이것까지 몰라도 돼. 지금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얘들 명칭까지 몰라도 됩니다.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 번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배울 때 그때 남영훈 쌤이 그때 이야기했던 거 여기 나오는구나 하고 떠오르겠지. 그럼 좀 더 기억이 날 거예요. 아무튼 이 세 종족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뤄지겠지. 성질도 비슷하고.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이렇게 죽이랑 족을 나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10분 남았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할로젠 원소 18쪽 애들은 안정하다고 했는데 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자, 18쪽 이 애들은요. 자, 일단 수소를 한번 봐볼게. 수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수소 아까 몇 번이었죠? 2번이었어요. 자, 2번이란 뜻은 가운데에 원자 핵에 플러스 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 핵이야. 원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운데 동그란 원에 원자 핵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이 있으면 바깥쪽에 이렇게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놈을 우리 뭐라 부른다? 원자 핵이라 부른다. 플러스 특성을 띠고 있는 이 조그만 전자를 얘들을 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2번의 헬륨은 가운데 플러스 이 특성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두 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 꽉 차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맥시멈 2인승인데 두 명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랫놈 한번 봐볼까요? 자, 네온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온 아까 말했던 10번입니다. 그럼 플러스 10번이에요. 자, 가운데 플러스 특성을 띠고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전자가? 두 개가 맥시멈이라고 했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이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두 번째 줄이 몇 개가 있었어 아까? 몇 마리가 있었지? 두 번째 줄. 이 줄기 몇 마리가 들어간다 했어 아까? 여기 두 마리,
8마리 있고 8마리 있다 했었어. 여기 전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겠어? 8개가 들어갈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가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자식도. 네온도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한 거야. 이해갔어요? 이쪽 줄 18쪽 애들은 다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야. 아동은 안 봤지만 또 18번이니까 껍질 하나 더 생기고 거기 8개가 또 꽉 차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다 안정합니다. 성질 비슷해요. 전자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한 상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또 리튬만 봐볼까. 그러면 리튬 봐볼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3번입니다. 그 플러스 3 특성을 띠고 있고 가운데 원자핵에는 첫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간다. 근데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식은 3번이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갔어요? 총 빈 칸이 8개지만 하나만 들어간 거야 지금. 마찬가지 나트륨도 두 번째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많아진 거 아니야. 네온에서 하나 더 많아진 게 나트륨이잖아. 11번이니까. 그러니까 네온에서 플러스 11 되고 껍질 하나 더 그려가지고 하나 더 그리는 게 뭐야?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 일쪽 애들은 다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맨 바깥쪽 껍질에 하나가 들어있는 애들인 거야. 이해갔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이제 아까 플러스 특성 띄는 이유, 마이너스 특성 띄는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자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까 네온, 아르곤, 헬륨은 아까 안정되어 있자며 난 지금 불안정해 지금.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야. 나도 안정화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꽉 채우고 싶어. 전자를 몇 개 갖고 오면 돼? 7개를 빌려오면 돼. 근데 7개를 빌려오는 게 쉬울까?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는 게 쉬울까? 버리는 게 쉽겠지. 하나 버리는 게 7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굽신굽신하면서 7개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야. 더 빠르고. 하나 버립니다. 쿨하게. 버리면 가운데 플러스 3을 띄고 있고 바깥쪽에 전자 마이너스가 2개가 있어.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특성을 띌까? 플러스 특성을 띄겠지. 플러스 3개, 마이너스 2개 갖고 있어. 얘는 몇 플러스야? 1 플러스 특성을 띄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다 전기적으로 1 플러스 플러스 띄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까 산소는 아까 H가 1 플러스 특성 띈다 했었고 산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산소 한번 봐볼게. 산소.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몇 번이죠? 8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좁으니까 이거 모릅니다. 여기서는 아까 거기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울까? 지우고 자 산소 봅시다. 산소는 플러스 8입니다. 아까 안쪽에 플러스 8 플러스 확률이 띄고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에서 2 뺐으니까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렸어. 몇 칸이 남았어? 2칸이 남았어. 2칸을 데리고 오는 게 빨라? 아니면 6개 버리는 게 빨라? 데려오는 게 빨라. 그래서 여기저기 굽신굽신 해가지고 전자 2개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10개가 있을 거야. 바깥쪽 8개 2개니까. 안쪽에 플러스 특성을 띄고 있어. 그럼 얘는 몇 마이너스 특성을 띌까? 뭐야? 얘는 2 마이너스 특성을 띄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개념이야.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죠? 자, 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대신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가지고 오십니다. 1번부터 20번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수업할